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례 중에서 대표적으로 보통 2년 이상 거주하면은 비과세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경우는 그 내용이 좀 달라요. 그 거주 요건이 필요합니다. 자, 근데 지금 이제 그림 잠깐 보여드리면, 이제 2018년도 4월 달에 이제 그 조정 대상 지역 안에 있을 때 이 주택을 취득한 거예요. 7억짜리였습니다. 근데 2023년도에 1월 달에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가 됐죠. 자, 그런데 그 2023년도 7월 달, 이게 시간이 한 5년 된 거죠. 그러니까 5년 됐을 때 주택을 양도했는데 11억에 양도했대. 양도 차익 4억이죠. 근데 보통 이런 경우에 보유기간이 2년 넘었으니까, 비과세일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신고를 했는데, 비과세가 안 돼요. 거주 요건이 중요한데, 거주 요건을 했냐, 안 했냐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잠깐 볼게요. 자, 일단은 소득세법, 시행령에 가서, 보면, 소득세법 시행령에 1세대 1주택의 그 특례라는 조문이 나와요. 아이고, 155조 1세대 1주택 이렇게 보시면, 자, 그 소득세법에 보면, 이제 소득세법의 비과세 부분을 얘기해요. 자, 소득세법 89조를 보면, 그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조항을 가지고 비과세 요건을 따지는데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보는 부분은 이 중에서 이 부분을 얘기해요. 그 3호, 그러니까 1항 3호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는데, 항목에 해당되는 주택을 과세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인데, 여기서 얘기하는 내용 중에 좀 이제 여기 지금 감옥에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보면 1세대 1주택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요건에 맞춰진, 그러니까 여기 지금 1세대 1주택 범위 안에 들어가는, 근데 중요한 건 여기 조정 대상 지역인 경우에는 거주 요건이 있다. 거주 요건이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2년 이상 거주를 해야 된다, 그 뜻인 건데, 지금 우리 해당하는 내용인 경우에는. 그래서 여기서 이 해당하는 이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인 경우에, 여기서 보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양도소득을 과세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처음에 보면은 조정 대상 지역 안에 있는 1세대 1주택을 이제 아파트를 사가지고 5년을 보유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거기서 이제 그 거주 요건을 몰라서 세금을 내야 되는 그런 사례인 경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실제로 실제 얼마 정도 돈이 나온 건지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7억에 사가지고 11억에 팔았네요. 1세대 1주택이고, 그러면 취득가액이 그 당시에 7억이었다. 그리고 이제 양도를 10억 했네요. 자, 10억에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금은 한 700만원 정도 됐을 거예요, 아마. 이렇게. 700만원 더 냈겠죠, 아마. 대충 한 800 정도 냈다고 가정할게요. 800 정도를 냈어요. 자, 보유기간이 5년이네요. 보유기간이 5년. 그런데 취득 시의 소재지는 조정 대상 지역이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거주를 안 했다고 가정할게요. 이 거주를 안 했다라고 가정을 하고, 자,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합니다. 그러면 세금이 이렇게 나와요. 실제로 그 당시에 거주를 했냐 안 했냐가 되게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비과세 요건은 조정 대상 지역에 있냐 비조정 대상 지역에 있냐에 따라 달라져요. 근데 그거는 취득 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2018년도 4월 달에 조정 대상 지역 안에 있을 경우에 취득을 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건데, 만약에 이분이 2년 이상 여기서 실제로 거주를 했다. 그러면 계산이 어떻게 되느냐? 계산이 이렇게 됩니다. 거주 요건이 되면 이제 실제로 양도가액은 10억이고 취득가액 7억이고 경비 빼가지고 이렇게 쭉 나오는데,
세율이 세율이 없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거주 요건과 그 보유 요건을 맞췄기 때문에 세금이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아까 처음에 이제 이 본 사례와 같이 그 조정 대상 지역 안에 있었는데 본인이 거주를 하지 않고 그냥 집을 사서 이렇게 임차를 놓은 거예요. 임차를 놓은 경우에 이렇게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취득 당시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거주하지 않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비과세를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주택 취득 당시 조정 대상 지역이었는지 아닌지를 확인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 조정 대상 지역을 어떻게 찾느냐? 조정 대상 지역을 한번 찾아볼게요. 이것도 국가법령 정보센터에 가서 조정 대상 지역 이렇게 치면 잘 안 떠요. 근데 여기 보면 잠깐만요. 행정규칙. 그쵸. 행정규칙에 가서 보면 조정 대상 지역 해제, 지정 해제 이런 게 뜹니다. 정보 파일 여기 있다. 여기 지역 해제 여기 요거입니다. 요거. 자, 이렇게 돼 있죠? 요게 이제 2023년도에 이렇게 해제를 했다. 뭐 이런, 당시에 해제를 했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조정대상 지역 해제라고 해서 이렇게 지금 보면, 서울시 같은 경우는 여기 지금 서초, 강남, 송파, 용산구 요거 빼고 나머지 요때 지정된 이후로 아직 해제가 안 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여기 해제일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해당하는 그 지역에 대해서 이렇게 쭉 뜨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본인의 주소가 어느 지역에 있고 내가 취득한 날짜가 언제다. 그럼 그 날짜에 맞춰서 조정대상 지역에 있었는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인천 서구에서 2021년도에 아파트를 샀대요. 2021년도는 조정대상 지역이었겠죠? 해제는 2022년도 11월 달에 됐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지정된 날짜와 해제된 날짜 사이에 중간에 껴있다. 그러면 조정대상 지역 안에서 아파트를 산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좀 주의해서 본인의 소유 아파트나 뭐 오피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안에 있는지 없는지 그거를 확인을 하셔서 이제 양도하기 전에 그걸 반드시 확인해야 돼요. 그래야지 절세가 되겠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세금 신고하는 부분은 비과세 되는 그 세금 신고 부분은 제가 지난 시간에 한번 보여드린 것처럼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지금 처음에 이 그림을 다시 보여드리면 이 그림대로 2018년도에 사서 조정대상 지역 안에 있을 때 사가지고 해제가 언제 됐고 이렇게 해서 이제 파는 시점에 조정대상 지역이 해제됐다고 해서 그 비과세권이 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절세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경우는 이제 비과세가 되는 건데, 자, 이렇게 해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례를 설명드렸어요. 자,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다시 댓글 올려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